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을 때만 하더라도 대형 우량주가 우세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시장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이 더 커졌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단기에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테마주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장을 한번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3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주는 상당히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아무튼 소식이지만 전해준 곳이 이제 CNN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앞으로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선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모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낙폭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은 비슷했거든요. 예, 한 2, 3% 정도 코스닥이 더 빠졌는데 큰 차이는 아니죠. 3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2, 3%야 뭐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크게 더 빠지지 않았는데 오르는 속도는 가면 갈수록 더 빨라졌습니다. 예, 그렇죠.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코스닥일 정도로, 코스닥이요? 네네, 예. 그 정도로 코스닥의 상승 속도가 빨랐죠.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한 대형주에 집중을 했었는데 점차 계속 바이오를 위주로 한 코스닥에 좀 더 모이면서 코스닥 지수 견인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유는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죠. 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는데 한 3%, 4% 오르는데 옆집 영희 철수 아버지는 뭐 바이오 사갖고 셀트론 헬스케어 사서 뭘 사서 뭐 킷 진단지를 사서 20%를 먹었네 하루에, 뭐 이러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무조건 바이오로 가야 뭐 20%, 30%씩 먹을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기 투자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난 두세 달 만에 또 한 50% 수익이 나고 싶고, 뭐 이런 인지상정의 이유 때문에 코스닥으로 더 발길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코스닥 시장을 계속 견인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다른 나라 증시 대비 또한 또 코스피 대비 큰 폭의 상승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도 좀 잡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이것도 또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바이오의 수혜주들이 많이 있었고, 뭐 K바이오가 또 한 번 위력을 떨친 장세였었죠, 최근이요. 네. 예. 자, 일단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이제 코스닥으로 쭉 몰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외국인들은 뭐 계속 주구장창 계속 파는 장세였었죠. 네. 예,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다만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은 저점에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은 보통 위기가 글로벌이 먼저 오고 우리나라로 향하지 않습니까? 예, 즉, 그렇죠. 글로벌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먼저 위기를 당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위기가 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저점 형성이 되고 글로벌 경기나 증시가 그러면서 저점 부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사기 마련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우리나라가 극복이 될 시점쯤에는 증시는 미리 반등을 하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이제 좀 오른 증시 상황에서 장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은 매수세를 이제 매수하기 마련인데, 즉 외국인들은 싸게 사고 개인들은 좀 비싸게 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였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부터 극복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국내 그렇죠. 개인들이 우리나라 좀 극복이 되네, 괜찮겠네 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증시가 이제 저점 부분이었었죠. 예. 해외가 그때 이제 시작되고 있을 시점이었었고요. 즉 개인들이 좀 싸게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빠지면서도 팔고 반등할 때도 팔고 왜냐면은 뭐 유럽, 미국은 이미 그때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고 있는 때였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전과는 좀 매수 패턴이 조금 다른 패턴이었었고, 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번에 매수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뭐 공교롭게도 좀 잘했다. 뭐 스마트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상황들이 좀 개인들이 사시기에 편안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매수는 일단 개인분들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매도는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예, 남아있는 앞으로 이제 봐야 될것 숙제이고요. 같은데. 네네네. 예. 일단 아무튼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도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로 확실한 승리를 좀 현재까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뭐 싸게 산 가격 뭐 이거는 확실히 승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지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실적이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무분별하게 순환매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키 맞추기로도 올라오기도 하고 다 뭐 조금은 뭐 낙폭이 과대돼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같이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이제 주가 상승을 연일 반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다 목에 차고 그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선별적으로 좀 주식들이 상승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 이렇게 뭐 예, 계속 예, 나올 예정이고요. 뭐 중소기업 조그만 이제 우리 코스닥 기업들은 4월 말 뭐 다음 주 정도 또는 연휴가 끝나는 뭐 5월 초 이제 1분기 실적이 계속 지속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펀더멘탈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밸류에이션이 다 비슷하다면은 실적 좋은 아이들한테 먼저 가갖고 러브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이제부터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반복되는 뭐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한경 TV에서도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들, 언택트, 온라인, 또는 뭐 비대면 이런 관련 비즈니스들이 뭐 실적이 탁월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관련주들에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 다 아시다시피 뭐 건기식 또는 온라인 쇼핑, 게임주들 또 뭐 PG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관련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언택트 관련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서부터 다다음 주까지 일단은 아무튼 처음 이제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우리가 코스닥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업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가 워낙 뭐 규모도 크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그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그러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 뭐 의료기기, 제약회사 다 범 바이오를 이제 가정한다면은 제약회사하고 의료기기까지 가정한다면은 약 40% 정도 네.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가 약 10%만 올라도 코스닥 지수를 4%를 그렇죠. 견인할 수 있는 4%를 끌어올리는 거죠. 네네네. 뭐 그런 상황들이 뭐 많이 있었었고요. 뭐 제일 시가총액 제일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가는 날 지수를 뭐 10포인트 이상 뭐 견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뭐 절대로 미치는 상황이고요.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바이오를 먼저 진단을 좀 해야 이제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네네. 지금 뭐 진단회사, 백신 회사들, 그 키트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조금 올라왔었고요. 뭐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 바이오로 좀 각광을 했었던 뭐 임상 관련주들, 그 라이센스 아웃 관련주들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조금 뒷전에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끌어왔던 회사들은 사실은 상승폭이 조금은 뭐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온 기업들 뭐 키트를 팔아가지고 또는 백신을 팔아갖고 또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몇 개 회사에 불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 결론적으로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는 좀 바이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특히 그 회사들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별적인 상승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덧붙여 갖고 이제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임상을
그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임상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미 지난해부터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방위적 바이오가 전방적인 확산을 통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지금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확산이 돼서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그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벤트들이 좀 예전 대비 좀 적죠. 그 예. 그 라이센스 아웃 또는 뭐 신약 뭐 좀 임상 성공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다수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예, 몇 개 그렇죠. 기업만이 존재할 뿐이고 개수도 부족하고요. 예. 좀 영향력도 좀 부족한 기업들입니다. 네. 예. 어차피 이제 그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예. 5월달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5월달 한 달 이후에는 또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또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야 되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겠지만 뭐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잘라서 본다면 5월달에 그래도 선봉할 수 있는 기업 먼저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예.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5월 15일까지가 이제 1분기 실적 마감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5월 한 5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5월 6일부터 15일 사이 한 10일 어간에 이제 실적들이 다 나올 텐데요. 그 예. 코스닥 기업들은 그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나쁘면 굉장히 쇼크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40~50%씩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그렇죠. 40~50%씩 예,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네, 이미 반등을 했는데 잘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반등을 했고 그래 실적이 저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거기서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면 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시거든요. 예. 그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실적이 뭐 너무 쇼크가 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나온 기업 하는 게 베스트고요. 또한 최소한 리스크 관리 하시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쇼크가 나와서 막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실적이야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뭐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해서 걸러내고 이런 네네네. 작업.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좀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쭉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일단 건기식 회사들, 건강기능식이라고 하죠. 예, 건강기능식 회사들은 너무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두 가지 이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댁에서 재택근무 시간이라든지 댁에서 머무른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홈쇼핑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건강기능식을 굉장히 많이 사 드셨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계속 건강기능식 회사들은 1분기 실적이 뭐 코로나19에 의한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은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막에 써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예.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 건기식은 또 많이 그 이용되는 채널인데 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또 그 수요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예, 관련 종목이 종근당 홀딩스, 팜스빌, 푸드나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그 락토피시라는 그 제품을 만드는 종근당 건강의 모회사입니다. 종근당 건강은 비상장애사로 우리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종근당 홀딩스를 뭐 투자를 하시면은 수혜를 입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마지막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 탑픽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아까 그 주목해야 할 업종 중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 PG 업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예. PG 업체 이제 영어로 돼 있어갖고 그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뭐 단어들은 어렵진 않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의 약자입니다. 페이먼트 돈 지불하는 거 그리고 게이트 돈 지불하는 문. 즉 우리가 온라인이나 홈쇼핑 핸드폰에서 결제를 할 때 뭔가 뭐 보안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지불 결제 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KG 이니시스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인데요. 그런 회사하고 더불어서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도 핸드폰 결제 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회사이거든요. 그 KG 모빌리언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쇼핑 또는 뭐 인터넷 쇼핑 증가하면서 KG 모빌리언스 역시 많은 핸드폰으로 이제 집에서 댁에서 물건 사실 때 결제를 하고 게임하면서 결제를 하고 이러면서 실적 1분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